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요새 농가들이 다 힘들지요. 이런 덮밥이 비슷한 덮밥도 없어요. 이거 맛도 맛이지만 식감이 예술이에요. 야, 열무가 이렇게 식감이 기가 막힌 거였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열무 좋아하세요? 열무? 생뚱맞다고요? 네, 열무김치가 아니라 오늘 열무. 네, 요새 농가들이 다 힘들지요. 네, 특히 이제 농가들이 힘든데 그 중에 이제 열무도 힘듭니다. 네. 요새 마트에 가시면 열무 잔뜩 합니다. 열무 사시다가 집에서 맛있는 그 덮밥이나 국수에 드릴 수 있는 거 맛있어요, 진짜. 이렇게 큰 거는 시장에 가면 이렇게 크게 팔 거고 마트니까 보다 좀 작으니까 사시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사셨는데 보관하는 거 모르시면 보관 모르세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냥. 양파나 물론 마늘은 오래오래 보관하고 감자나 이거는 오래 보관하는 거니까 잘 빛이 안 나는 데서 잘 보관하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남으면 냉장고에 놨다가 까먹으면 상하면 버리세요. 숨이 죽으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자, 그래서 재료는 열무 쓰시면 되고 만약에 열무 없으면 없어도 돼요. 열무 없으면 배추 쓰셔도 되고 얼갈이 배추라고 있어요. 약간 배추인데 약간 여린 거 조그만 거 얼갈이 배추 쓰셔도 되고 시금치 쓰시면 이 특유의 식감이 없어요. 열무 아니면 얼갈이 배추 그 다음에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이건 MSG입니다. 근데 해보면 이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식용유 돼지고기는 있어야 돼요. 그냥 하면 그렇게 맛없어요. 돼지고기 갈아놓은 거. 그리고 돼지고기 갈아놓은 거 사실 때는 가능하면 지방이 많이 갈려있는 거. 그래서 정육점 가서 돼지고기 갈아달라고 할 때는 지방 좀 많이 넣어서 갈아달라고 했어요. 간마늘, 간장, 살짝 단맛 나는 설탕, 참기름, 대파, 홍고추, 파란 고추. 홍고추는 폼 잡는 거니까 없어도 되고 양파는 있어야 돼요. 요렇게. 그리고 다 완성되면 밥 위에다 올려 드실 거면 밥이 있으면 되고 국수랑 드실 분들은 소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할게요. 그래서 이거 쓰시면 되는데 이건 풀기 귀찮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셔갖고 냉장고에 넣으시면 돼요. 이건 씻어놓은 거예요. 미리 깨끗이 씻어놓은 거 준비를 해주시고 이 뿌리까지 뿌리 보면 흙이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긁어주는데 괜히 있죠. 괜히 요 닿는 부분 요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괜히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심심하면 혼자 스스로 괜히 이렇게 딱 대놓고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귀찮으면 그냥 잘라 버리세요. 이렇게. 근데 쓸 거면 다시 주워와서. 여기도 맛있어요. 무니까. 근데 무니까 무 맛이겠지 뭐. 이렇게 해갖고 크기는 식성에 맞춰서 적당히 썰어주면 되는데 이게 잘게 썬다고 해서 식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무의 특징은 식감이 되게 좋으니까 좀 이건 잘게 썰어도 돼요. 적당히 잘게. 열무가 우리가 보통 열무하면 열무 김치만 생각하는데 이거 볶아 먹거나 데쳐 먹거나 데쳐서 무쳐 먹잖아요. 되게 맛있어요. 맛이라는 게 간으로도 맛있지만 씹는 식감이 아삭아삭아삭하니 정말 썰리는데도 소리 들리죠. 아삭아삭. 그래서 썰어놓고 자, 열무 준비. 그 다음에 대파는 아주 잘게 양파도 잘게 고추도 잘게 왜냐하면 국수나 밥에 올려 먹을 거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질 때는 가능하면 이 꼬트머리 있잖아요. 이 뒤에 뿌리가 있는 부분 여기를 보통 이렇게 딱 잘라놓고 시작하잖아요. 그 자르지 말고 그냥 놔두고 해야 자르기가 편해요. 안 그러면 분해되거든요. 봐요. 분해 안 되지. 그렇죠? 양파 다져주고 다음 대파도 반 갈라주고 잘게
다음 홍고추, 파란 고추. 홍고추는 없으면 안 쓰시면 돼요. 이건 색깔 내는 거니까. 집에 요리하려고 손님 오실 거 생각해서 홍고추 사놨는데 쓰고 남잖아요. 썩히지 마시고 잘게 자르거나 믹서나 이런 데 확 돌려갖고 갈아갖고 얼려놓으세요. 자, 재료 준비 끝났고요. 이제 해볼까요? 불을 켜주시고 제일 먼저 식용유 많죠? 모든 걸 다 볶을 거기 때문에 식용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식용유 먼저 넣고 파 기름부터 내줄 거예요. 파를 먼저 볶아줘요. 이제 우리 팀원분들은 어느 정도 숙달됐으니까 아시잖아요. 파기름을 언제까지? 파의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하는 게 파기름이죠. 근데 순수하게 파기름만 쓸 거면 파의 수분이 완전히 날아갈 때까지지만 만약에 여기에 고기를 볶을 거라면 완전히 수분이 날아간 다음에 고기를 넣으면 너무 늦죠. 고기 기름이랑 섞여서 고기에서 나온 기름이 파기름이 되게 만들어져. 이거 어렵다.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익고 있을 때 넣어서 고기의 기름이 나와서 같이 식용유랑 어우러져서 완성체, 파기름의 완성체가 될 때까지. 뭔 소리야? 그냥 대충 넣으라는 얘기예요. 고기 갈아놓은 게 없으면 집에 만약에 그 제육볶음용 고기나 아니면 불고기거리 뭐 있으면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냥 잘게 썰어서든 채 썰어든 쓰셔서 쓰시면 돼요. 자, 고기가 어느 정도 색깔이 변하면 양파도. 양파, 대파, 고기 아무 때나 같이 넣어도 돼요. 괜히 그럴싸해 보이려고 시간차를 두는 거고 사실 같이 넣고 볶으면 돼요.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돼지고기 뭉치는 것만 잘 안 뭉치게.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양파는 투명해지고 파는 살짝 노릇해지려고 그러고 돼지고기도 살짝 노릇노릇 누는 거 아주 맛깔스럽게 약간 튀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볶아줘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노릇노릇. 요때 간마늘. 마늘을 넣으면 갑자기 맛있는 반찬 냄새가 확 나요. 마늘이 볶아지면서 다시 고소한 냄새로 바뀌어요. 요때 간장보다 설탕을 먼저 넣는 거예요. 설탕 넣고 어떡하죠? 눌려요. 그러면 살짝 달큰한 냄새가 올라와요. 색깔도 약간 어두워지고 살짝. 야, 기가 막힌 냄새 나죠? 딱 밥 위에다 올리고 간장만 올리면 될 것 같죠? 그때 간장을 자 보세요. 기름 있는 데다가 이런 거 해보세요. 너무 위에서 하면 튀어요. 소리. 달짝지근한 기름에 간장이 튀겨지는 소리. 간장이 튀겨지는 냄새. 와. 끝장이지. 그치? 이런 벌써 요리가 하나 완성된 거예요 벌써. 근데 아직 재료가 이렇게 많이 남았지. 자, 이제 들어갑니다. 된장.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하나. 된장은 백석된장이라고 사라는 건 아니에요. 된장을 넣고 이렇게 볶아줘요. 보면은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 수분이 거의 없어서 잘 안 풀려요. 마치 짜장 볶듯이 볶아지는 거예요 지금. 기름에 된장을 약간 튀겨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름에 이 된장이 이게 물이 없어서 튀겨지네. 뭐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뭉치는데 안 퍼지는데 정상이에요. 왜냐? 이따 열무가 들어가면 열무에 수분이 나오면 섞일 거니까. 자, 여기에 고추장도. 자, 지금부터 이제 충분히 불은 세게 했으니까 불을 좀 줄이셔도 돼요. 고추장 잘 안 나올 걸 대비해서 알뜰 주걱으로 이게 투명으로 감량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고추장도 역시 된장이랑 마찬가지로 기름에 튀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두 가지 다. 한 가지만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마치 쌈장처럼 됐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불안하시면 물을 요만큼만 아주 조금만 넣고 쑥 해서 칙 해서 섞으시면 확 섞여요. 저기 나오는 수분 필요 없어. 나는 센 불에 확 볶아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불을 세게 해놓으시고 물을 조금만 넣으시면 이게 물 섞자마자 확 풀려요. 근데 집에 있는 불이 생각보다 약하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넣어서 열무가 들어갑니다. 열무 들어가서 열무에서 나오는 수분이 이걸 섞이게 만들 거예요. 그 얘기는
열무에서 나오는 수분이 섞이게 할 건데 생각보다 수분이 안 나오면 물 부어주면 돼요. 생각보다 열무에서 수분이 안 나오는데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물. 이거는 왜냐면 집집마다 화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물을 쑥 한번 넣어주시면 섞여요. 자, 물 들어가니까 잘 풀리죠? 마무리로 고추. 자, 맛있어 보이죠? 완성됐습니다. 끝.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살짝.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때 이제 흔히 미원이나 아임이라고 하는 MSG를 살짝 넣어주시면 되는데 안 넣어도 돼요. 충분히 맛있어요. 됐어. 자, 완성됐는데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반찬으로 드셔도 맛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데 반찬으로 먹기엔 좀 아까워요. 반찬보다는 덮밥 강추. 덮밥이나 국수. 밥에다가 이거 맛도 맛이지만 식감이 예술이에요. 자, 제가 웬만하면 덮밥에 달걀 후라이 좋아하는데 이건 달걀 후라이 필요 없어요. 김치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손님이 오신다면 사놨던 절구 달걀 후라이 대신 깨소금. 자, 완성됐습니다. 젓가락을 내가 왜 갖고 왔지? 덮밥인데? 네. 이거 국수 하신 분 국수에 올려 드시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그냥 먹어보려고 갖고 왔구나. 이렇게. 아삭아삭 들리세요, 소리? 이게 열무의 매력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이런 덮밥이 비슷한 덮밥도 없었어요. 이거 해서 가족들 식사를 대접하면 사랑받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식감의 매력에 빠져요. 진짜로. 야, 열무가 이렇게 식감이 기가 막힌 거였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열무를 계속 김치로만 먹었지? 라는 생각 진짜로. 장담하는데 이거 한번 해서 드시면은 이 안에 있는 열무 끝. 다 먹게 돼요. 열무로 맛있게 해서 덮밥 맛있게 드세요. 농가도 화이팅!